롯데가 고민이 많아요. 롯데가 저번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. 예. FA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예. 내부 고민 끝에 내부 성장을 시키는 걸로 했습니다. 고민을 많이 했어요. 프런트에서는 당연히 좀 감독이 이렇게 잡아달라 그랬으니까 왜 당연히 노력을 했겠죠. 잡고 싶었겠죠.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됐어요. 내부 성장 돈 안 들이고 하겠다. 어떻게 보면 투자보다는 야 애들 있는 거 좀 성장시켜. 모기업 생각이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에서는 강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 그죠? 예, 그렇고 지금 좀 성장을 해야 된다. 키워야 된다. 부산 말로 뭐 경상도 사투리로 좀 용 쓰고 있다. 예, 용을 쓴다. 일본 코치도 붙이고 일본 센터하고 뭐 일본의 여러 곳에서 막 지금 선수 보내고 코치 보내고 프런트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. 일본에 이제 축구바 대학하고 또 연구도 같이 해서 여기 이제 바이오메카닉 센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. 네, 동작 분석이라든지 움직임 조사라든지 움직임에 따른 발사각 패턴도 다 보고 이게 드라이브 라인하고는 조금 다른데 예, 그런 것도 조금 하고 있어요. 여러 군데 야구 관련 연구소 같은 데가 있는데 뭐 좀 보내서 선수도 보내고 말씀드린 대로 코치도 보내고 프런트도 보냅니다. 올해부터 한 거 아닙니다. 예, 올해부터 한 건 아니고 참 몇 년 됐고 전체적인 기조는 코치도 좀 성장해야 하고 또 프런트도 역량을 갖춰야 팀이 강해진다는 거, 뭐 이건 맞는 말이죠. 시간이 좀 걸리는 일입니다. 선수도 뭐 한 번에 안 바뀌니까 시간을 갖고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 올해 롯데가 윈나우로 달리려는 생각을 했어요. 윈나우로 달리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랬기에 이제 데이비슨을 좀 바꾸고 벨라스케즈를 데려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폭망, 초장 연패로 빠지는 그 시점이 됐죠. 더 잘해보려다가 뭐 오히려 망쳐버린 꼴이 되고 말았어요.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. 적절한 투자, 그 다음에 육성, 이 밸런스가 좀 잘 맞아야 된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팀을 강화시키는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선은 근데 롯데가 이제 내부 육성하고 외부 수혈 같은 거는 좀 뒤로 좀 밀린 것 같아요. 롯데 내부에서 나오는 말이 돈 문제를 좀 제쳐두고라도 FA를 안 잡는데 우리가 육성을 하겠다 한 이유를 한번 보시자. 선수 구성이 지금 보면 한마디로 우리 롯데 선수들의 전투력이 좀 약한 것 아닌가. 롯데 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. 예? 전반적으로 한둘 데려와 가지고는 큰 틀에서 이거 변화 되겠냐. 큰 틀에서 변화가 좀 어렵다. 한번 보면 연말 시상식에 롯데 선수들 참 찾기 어렵고 WBC 대표팀에도 없고 수비상도 없고 골든글러브 후보도 아주 희박하고 인기는 대단하다. 롯데 그러면 부산만 가면 그냥 초절정 인기 스타야. 한데 야구는 아니다. 올해 고비도 못 넘겼다. 선수들이 좀 잘해서 고비 끌어주는 선수가 하나같이 이렇게 안 된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직 이거밖에 안 된다. 그러니까 한둘 데려와가지고 되겠느냐. 요래서 육성부터 먼저 요런 이야기인데 저는 앞선 영상에서 다 좋다. 육성 좋다. 해야지 육성. 그리고 롯데 선수들 인기 비해서 실력 떨어진다. 인정한다. 하지만 필수 포지션에 S급이라든지 A급을 만약에 둔다. 그러면 FA 외부 영입을 그렇게 하면 그 선수들만 잘해서 그 선수들의 역력치, 경험치, 그다음에 능력치가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선수들까지 좋아지는 효과를 누리는 같이 이른바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. 내부 육성을 하면서 외부 투자도 병행을 하면 더 좋다.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. 근데 모기업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냐. 안 된다잖아. 안 되면 안 되는 거지. 못했어요. 그 롯데도 이번에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일본 이제 코디네이터를 데려왔더라고요. 카네무라 총괄 코디네이터. 일본 쪽을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지바가 아니라도 박준혁 단장이 원래 이제 일본 통입니다. 일본은 굉장히 잘하죠. 거의 통역을 하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또 일본도 아주 그쪽을 잘 압니다. 그래서 한신이라든 요미우리 다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해요. 근데 이제 이 가네무라 총괄이 일본에서 평도 좋고 실적이 좋았습니다. 한신 소속으로 일본 시리즈죠. 잘했는데 일본 코치를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사람이 나왔다. 평도 좋다. 그래서 일본 가서 면접 보고 데려왔습니다. 이 가네무라 총괄이 한신의 2군 선수들을 키운 선수들 데리고 1군을 가서 우승을 시킨 그런 인물이에요. 그러니까 뭔가 일본에서도 선수 키우는 데는 특장점 있는 분이다. 예,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본 리그가 적어도 투수 부문에서는 초상위급입니다. 초상위급. 일부에서는 메이저리그를 투수는 좀 추월했다. 이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. 투수 키우고 쓰고 활용하고 육성시키는
그런 노하우가 있어요. 확실한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이거 뭐 하는 사람인가? 코디네이터 뭐 하는 사람인가? 하나에도 있고 지금 LG에서 대표적으로 다른 팀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분들은 있어요. 근데 대표적으로 하나의 손차원 코디네이터, LG의 소영빈 총괄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가 있죠. 카네무라 이 코치는 선수들 기량을 좀 올리는 코디고, 그다음에 손차훈, 소영빈 이 두 분은 약간 현장의 코칭 스태프보다는 프런트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선수 기량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뭔가 1, 2군의 전력을 어떻게 강화시킬까 그거 고민하고, 또 프런트하고 현장하고 약간 가교 역할도 조금 하고, 전체적으로 팀을 어떻게 강화시킬까 그 고민하고 조언하고 진단하는 그런 분인데, 하여튼 이 한국 시리즈 진출한 이 두 팀의 코디네이터가 팀의 큰 보탬이 됐습니다. 미국은 코디네이터가 뭐 예전부터 좀 있었고, 일본도 그렇고, 지금은 이제 필드 쪽의 코디, 그러니까 기량을 끌어올린 코디보다는 단장을 보좌하거나 단장의 직원을 또 하는 그런 필드 코디네이터가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. 인터넷 약정 끝나고 혜택 원하는데 시장 둘러보기 귀찮으시다고요? 비교원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원할 땐 이번에 비교원 할 땐 비교원. 비교원으로 가입하면 인터넷 신규 가입 48만원, 휴대폰 통신사 이동 30만원, 정수기 렌탈 30만원, 총액 108만원 전액 현금 보장, FA 최대역급 보장 받으시죠. 인터넷 비교할 땐 비교원, 인터넷 가입 원할 땐 비교원. 야구부장 보고 왔다고 하면 숨겨둔 혜택도 챙겨드립니다. 궁금하시면 1670-2521에 전화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. 지인 추천 시 8만원 모바일 상품권 무한 지급하는 팀 옵션 보너스도 있습니다. 롯데가 아시아 쿼터를 교야마 마사야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공이 빨라요. 근데 제구가 안 좋아. 본래 지금 2인당 한 개더라고요. 물론 뭐 좋았던 시즌에는 요거보다 훨씬 수치가 좋습니다만, 강속구 투수가 지금 다 데리고 왔죠. 롯데가 외국인 투수 로드리게스 선수, 비슬리 선수도 공 굉장히 빠릅니다. 뭐 최고 한 157 이상도 던진다 그러는데, 빠른 공에 대한 매력이 확실하고 제구를 좀 봐야 되는데, 일본에서 데려온 이 아시아 쿼터 교야마 마사야 선수 제구가 안 좋은 거, 이거 당연히 뭐 수치상으로 나오니까 이걸 몰랐다 그런 게 말이 안, 당연히 알았죠. 당연히 알고 감안을 하고 뽑았는데, 일단은 뭐 조금 제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자신이 아니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데, 내부적으로는 가능하다 판단을 한 거죠. 그래서 데려왔고, 일단은 캠프를 거쳐서 무조건 선발은 아니고, 선발을 해줄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, 근데 모든 것은 또 경쟁을 좀 해야 된다. 내부 경쟁 시키겠다는 거죠. 아시아 쿼트라에서 무조건 자리를 주는 거, 사실 이제 이 자리를 주려고 하는 건데, 당연히 뭐 자리를 생각을 하고 데려왔겠습니다만, 선발을 하더라도 이제 포지션 경쟁에서 이겨야지 선발을 따내는 거고, 뭐 선발을 하면 몇 번째 선발로 갈 건지도 당연히 또 뭐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, 중간을 만약에 한다?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지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, 차차 훈련을 하면서 캠프 가서 결정한다 그럽니다. 그 새로 카네무라 총괄 일본 코치하고 이 아시아 쿼터 이 선수, 그죠? 교야마 선수하고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같이 팀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. 같은 일본인 코치하고 선수니까 요 부분은 좀 플러스가 되겠죠. 당연히 될 거고, 롯데가 지금 새로 외국인 투수 2명이랑 아시아 쿼터 이 선수가 잘해줘야 돼요. 롯데가 선발이 뭐 그렇게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, 그죠? 박세웅 선수 올해 좀 부진했어요. 전반기 잘하고 후반기 아주 부진했는데, 나균환 선수 더 성장할 여지는 또 있는 거고요. 구단에 할 일이라 그러면 뭐 롯데도 지금 이 선수들 어떻게든 성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.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, 한국 리그 특성이라든지 공인구라든지 기후라든지 스트라이크 존 활용이라든지 타자들의 습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전력 분석 보고서는 선수들한테 좀 전달 완료가 됐습니다. ABS 적응 이 부분도 이미 데려올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전력 분석 리포트는 공유를 했는데, 공이 빠르면서 제구가 좀 안 좋은 선수들은 전반적으로 ABS의 도움을 받아요. 아마 롯데도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했을 겁니다. 그리고 ABS가 국내 선수들보다 해외 선수들, 외국인 선수들한테 조금 더 플러스가 된다. 그러면 타구단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.
이제 타구단 단장 2명의 이제 스트루베그 생각이 오히려 이제 이제 한 분이 A 단장은 변수가 적은 LG를 굉장히 강해졌다.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최용우가 합류한 삼성이 여전히 강하다. 이렇게 했는데 이 A 단장 얘기입니다. 두산은 A 단장 얘기입니다. 두산은 박찬호도 오고 또 하나도 강백호를 보강도 하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변수를 줄인 LG는 여전히 강팀이다. LG가 여전히 강하다. LG는 변수가 거의 적다. 변수 없다는 것이 크다. 변수를 최소화했다. 김현수의 KT 이적은 LG 팀 내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다.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다. 본인 단장의 개인적인 생각이다. 개인적인 생각이다 하면서 LG가 2연패를 논한다면 뭐 어떤 그 누수라는 부분 그걸 몰라도 적어도 4관권은 매우 견고하다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안에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건데 번외로 이제 사실은 이제 LG가 생각하는 김현수 선수에 대한 대안은 그겁니다. 김현수 선수를 안 잡으려고 했던 건 아니죠. 근데 셀캡 한도 내에서 무리를 할 수 없다. 최대치 최종안이 3년에 35억 원이었습니다. 두산 같은 경우가 3년에 뭐 40에서 45억 그리고 KT가 3년에 이제 50억 원으로 딱 잡아서 KT로 이적을 했습니다만 LG의 첫 번째 대안은 이재원 선수가 있다. 그리고 문성주 선수도 김현수 선수가 비는 그 자리에 그 빈자리 때문에 그라운드에서 더 많이 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거죠.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.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LG가 최원태 선수 FA 때 그 당시 전력 분석 파트에서 최원태 선수를 잡는 부분을 강권하지 않았습니다.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. 큰 출혈을 감수하고 잡을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이 있었죠. 그러니까 몸값이 그때 일단 맞지 않았습니다. 처음에 부르는 값이 너무 다르니까 그 참여수 단장이 거의 그냥 협상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죠. 뭐 간다 그러면 갈 수밖에 없어.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LG가 그 대안으로 일찌감치 뭐 특히 송승기 선수 다른 연건들도 있었습니다만 송승기 선수 이 기용론이 그 당시에 전력 분석 파트하고 분석팀에서 의견이 올라옵니다. 결국은 최원태 선수는 4년에 70억 원으로 삼성으로 이적을 합니다. 이제 삼성은 선발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 당시 영입을 또 결정을 했죠. LG는 대안이 있었죠. 대안이 있었고 만약에 김현수 선수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. 그러면 조금 움직임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대안은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잡지만은 더 다가설 수는 없다. 무리를 할 수는 없다. B 단장 얘기입니다. 또 다른 단장은 삼성이 보강이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. 최용우 선수를 데려가서 박병호 선수가 빠진 자리를 잘 메웠고 그 다음에 베테랑인 구자욱 선수 혼자서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고 이건 뭐 단장의 개인적인 생각이죠. 당연히 강민호를 잡을 건데 삼성이 잡을 건데 강민호와 최용우 이 둘의 공존에 대한 내부 고민은 아마 충분히 했을 거다. 고민 지점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최용우 선수를 영입을 했을 거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삼성은 진짜 뭐 이제 남 퍼즐은 우승이다 이렇게 이제 달려가는 거죠. 충분히 또 지금 젊은 선수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요. 추측이 된 야수들도 성장하고 있고 또 투수들도 많이 올라왔어요. 큰 경기를 치르면서 배찬선 선수가 느낌상 그냥 한 4, 5년 필승적으로 활약을 한 선수까지 느껴지지만 19살이죠. 19살. 정훈 선수 은퇴. 나 그 이야기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예. 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한 달 전에 일단 은퇴 그거를 다 했고 정훈 선수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우승을 못하고 은퇴를 했습니다. 그죠? 뭐 꿈에 그저 우승을 하지 못하고 은퇴를 했는데 안타까운데 정훈 선수가 뭐 팬들께 뭐 전달한 거는 뭐 기사로 다 보셨죠.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인사 말씀을 다 또 올렸어요. 은퇴를 하고 롯데에 뭐 같이 하는 게 없습니다. 예. 롯데 같이 하는 게 좀 없었고 그럼 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하느냐? 지금 코치 뭐도 아니고 구단하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조심스럽게 약간 뭐 야구 관련 이렇게 뭐 방송 활동을 조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조금 들리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. 뭐 제가 본인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제가 본인한테 오늘 전화를 좀 했는데 전화했거든요. 제가 무슨 전화야? 이렇게 전화 안 받. 통화를 못했습니다. 통화를 못했고 그 방송 쪽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위의 이야기가 조금 들립니다. 예, 그런 이야기가 조금 들리더라고요. 근데 확인을 한 건 뭐 아닙니다. 본인한테 확인한 건 아닌데 뭐 여러 가지의 다른 데서 오프가 많이 올 것 같은데
뭐 해설 관련도 있을 수 있겠고 야구 쪽에서도 정훈 선수가 지금 바로 경기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올 수도 있겠고 코치로서도 진짜 뭐 특출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여러 야구 관계자들도 있더라고요. 저한테도 코치를 하면 잘할 것 같다. 정훈 선수가 진짜 코치하면 잘할 것 같고 선수들의 멘탈이라든지 기술적인 이런 거에 노하우가 참 많으니까 좋은 코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.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다.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아무튼 롯데 구단은 정훈 선수의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한다. 그 말을 꼭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.